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날 고백해야 해. 내 오래된 친구인 너 좋아하게 됐나 봐. 아무렇지 않은 듯 널 대도 마음은 늘 떨렸어. 미소 짓는 너를 보면 우리 사이가 어색할까 두려워. 아무런 말 하지 못한 채 돌아서면 눈물만 흘려서 말해야 하는데 내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미워져. 용기를 내야 해. 후회하지 않게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날 고백해야 해. 떠올라요. 네? 뭐가 떠오르세요? 선배님, 네. 그때 용기 내서 고백했던 그때가 떠올라요. 아니 전부 이 노래만 들으면 그렇게 그냥 창밖을 내다보면서 도대체 무슨 고백을 어떻게 하셨길래들. 이 고백이라는 이 노래는 우리 신유 씨를 비롯해서 소년 시절에 많은 분들한테 용기를 줬던 노래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노래의 주인공 박혜경 씨에게도 그 당시에 많은 힘과 용기를 줬던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박혜경 씨가 더더로 활동하다가 솔로로 시작했을 때도 이 노래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랬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노래에 담긴 인생 이야기를 오늘 또 한번 들어봐야겠죠?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네, 한번 힘차게 달려볼까요? 달려볼까요? 백 투 더 뮤직 고! 고! 용기를 내야 해. 후회하지 않게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날 고백할 거야. 사랑한다고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너무 미워. 용기를 내야 해. 후회하지 않게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날 고백할 거야. 박혜영 보컬은 굉장히 그 당시에 새로웠어요. 묘한 거야. 아주 청아하고 담백한데 연글지는 않은 것 같은 사춘기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보컬을 갖다가 좋아했던 청소년들 10대, 20대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리고 꺾기가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크랜베리스라는 밴드가 있었는데, 아일랜드 출신의 밴드인데, 크랜베리스 보컬이 돌로레스 오리오던인데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했어. 그거 느낌을 갖다가 살짝 줬기 때문에 크랜베리스의 돌로레스 오리오던과 비교가 됐죠, 박혜경 보컬이.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독특했다. 저 눈앞에 풍경이 와, 오늘 여기 진짜 좋네요. 지금 우리 고향처럼 이게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녹화를 하니까 마음이 포근하다 할까? 네, 네. 예, 그리운 곳에 와 있는 그런 그 느낌. 보니까 박혜경 씨가 또 이 전라북도가 나온 스타예요. 스타 중에 스타죠. 아니 그냥 스타가 아닙니다. 스타라고 하면 너무 부끄럽고. 어우, 왜요? 스타가 그럼 맞죠?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별이죠. 네. 네, 별. 아 부끄러워라. 아니 고향이 어디십니까? 여기 선배님? 부근이에요.
아, 요 지금 근처예요? 여기 부근. 네.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봉황리 신촌. 저희 시골은 여기서도 한두 시간 더 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시내가 아니라 완전 산골이라서 저하고 연배가 한 10년, 15년 된 분들하고 대화가 통할 정도의 그 첩첩산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일어나면 세수하려고 딱 일어나면 온 사방이 산이고 그리고 동네에 나가면 개울가가 뺑 둘러서 흐르고 그 개울가를 건너면 밭과 논이 있고 그리고 지나면 산이 있었어요. 정말 소설 속에 나올 것 같은 아름다운 곳에서 살았어요. 집 밖에 나가면 큰 나무, 우물가, 산, 논밭, 온통 꽃 막 이런 것만 생각이 나요. 굉장히 가난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하나도 괴롭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누워서 옛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숲에 이렇게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나무하다가. 그럴 때 이렇게 바위 같은 데 앉아서 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노래를 잘 부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사실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제넘게 얘기를 한다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노래를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게 그 어릴 때 내가 조용한 숲속에서 내가 노래를 하면서 내 목소리를 들었던 그러면서 조절했던 그 기억이 나요. 아마도 5살 이제 선교사분들이 왔었어요, 교회에. 크리스마스 날 뭐 이럴 때 노래를 해야 되는데 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많이 그때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노래 잘하고 목소리가 예쁘니까 특이하니까 너 꼭 가수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노래는 가곡 같은 거 많이 불렀어요. 나 혼자 건너라면 수평선 멀리 해가 와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 나 혼자 건너라면 수평선 우리 선배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사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참 맑고 예뻐요. 무대에 선 선배님을 보는 많은 팬분들은 오렌지빛 박하사탕을 많이 떠올렸대요. 네, 그 예전에 그런 거를 제가 막 노트에다 적어놨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표현하는 단어가. 그게 뭐 오렌지빛 박하향도 있고 뭐 술 마신 다음 날 마시는 첫물 같다. 뭐 눈이 처음 온 날 처음 밟을 때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난다. 뭐 달콤 쌉싸름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왜 나한테 붙여주지? 생각해 보면 이제 목소리가 예쁘다 그럴까 이렇게 좀 예쁜데 탁성이 좀 있어요. 지금 목소리도 이렇게 눈 감고 들어보면 옛날에 예쁘게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면 좀 거친 소리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나오는 게 그게 아마 저한테는 색깔이 된 것 같아요. 박혜경 씨 목소리가 그 당시에는 그 보이스톤이 뭐라 그럴까요? 여가수 중에 없는 고음에서 맑게 올라갈 것 같은데 뭔가 누르는 그런 또 탁성, 그런 또 매력이 있어서 노래마다 좀 이렇게 해서 가나보다 하는 거 툭 눌러주고 그런 매력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눈 밟을 때 뽀드득 소리 난다라는 그 표현이 참 잘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표현이다. 네. 쏟아지는 비 속에 끝없이 눈물 흘리며 이젠 안녕. I'm in love. Oh, yeah. Oh, gosh, that voice. And she exercises very good, but singing is a whole nother. She starts singing like, oh, that's who you are. Really amazing.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빛바랜 나의 일기장 작은 나의 얘기까지 말하고 싶은 거야. Love is in you 오게 될 거야. 내게 춤을 고스리
박혜경의 노래는 아주 잘 되면 중박, 대부분 소박이야. 작은 히트거든요. 근데 이 작은 히트라는 걸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광고의 그 오디오 그리고 음악 그 담당자들 있잖아요. 너무 알려준 걸 광고 음악에 쓰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감각적이고 덜 알려지나 매력적인 것들을 갖다가 찾았는데 그게 박혜경 음악인 거예요. Longing for you, waiting for you. Hold me. 그 광고 소비자가 즉 타겟 오디언스하고 박혜경의 노래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던 건데 깨끗함, 사춘기적 감성, 순수함, 그리고 감각. 이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차 타고 오면서 우리 박혜경 선배님의 고백을 또 듣고 왔잖아요. 그쵸, 덕분에 또 저희도 또 용기를 좀 얻었거든요. 오면서. 그래서 박혜경 선배님도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혹은 들으시면서 용기를 얻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 사실 이 노래는 저한테 절망과 희망과 용기를 한꺼번에 준 노래예요. 인생곡이군요. 네, 왜냐면 선배님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전 더더로 데뷔했거든요. 더더로 데뷔했을 때 제 음악 스타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실 그런 대중가요에 완벽하게 이렇게 적합한 노래는 사실 아니에요. 약간 그때는 인디, 지금은 인디가 엄청 사랑받지만 인디라는 말조차도 별로 쓰지 않은 그냥 언더그라운드에서 그런 인디 성향의, 넘어가는 그 사이. 노래였어요. 그런데 너무 운이 좋았던 게 이제 목소리가 조금 특이하다 그래서 목소리가 되게 이런 노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좀 주목을 받았더라. 어린 때 그러니까 좀 의기양양했었죠. 막 스타는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는데 사람들이 내 목소리가 특이하대 막 이러면서 와 이러면서 되게 의기양양해서 솔로를 내면 당연히 또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고 뭐 몇 개월이 지나도 반응이 없고 뭐 그래서 어떡하라고 더더의 보컬 뭐 어떡하라고 so what 뭐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발렌타인데이였나 아마 화이트데이 날 갑자기 탑스타들이 저는 이때 이 더더 출신의 이 박혜경 씨 노래를 들어요. 뭐. 너무 운이 좋게 최시라 선배님이 라디오 DJ를 하셨나 그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솔로 앨범을 냈어요. 딜라이트라는 노래 아세요? 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하면서 고백을 떨어주는데 이 노래 가사 들으면 오늘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노래가 발렌타인데이에 듣고 싶은 노래로 막 뽑혀가지고 사랑을 받게 됐어요. 한 앨범 내고 한참 있다가. 내 오래된 친구인 널 좋아하게 됐나 봐. 아무렇지 않은 듯 널 해도 마음을 떨렸어. 미소 짓는 너를 보면 우리 사이가 어색할까 두려워. 어색할까 두려워. 하루 종일
박혜경 선배님은 가수 준비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태어나서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될 때부터 노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한 가지 꿈밖에 없었어요. 역시 가수. 네,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말인가? 뭐 중학교 2학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서울로 가겠다고 하니까 아빠도 외동아들, 엄마도 외동딸. 아무도 친척이 없어요, 서울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네가 가겠다고 그래서 난 가수 되기 위해서 꼭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문을 잠그고 안 보내준다길래 저는 안 나가고 반대로 집에서 11일째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난 서울에 안 보내주면 나 이거 문 안 열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가 져서 그래 가라. 그래서 갔죠. 우리 먼 친척 고모의 그 시댁 집에서 하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들이 시골로 이사를 가니까 그때부터는 뭐 그야말로 떠돌이 생활이죠. 뭐 하숙집도 하고 자취도 하고 독서실에도 살고 뭐 나무집에 얹혀도 살고 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죠. 중학교 때 오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무슨 용기로 왔나 몰라요. 친척도 없고 뭐 삼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서울에 와야 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서울에 올라온다고만 해서 저절로 가수가 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와서 막 생활을 하면서 그 이후 어떻게 보내셨어요? 대학로를 우연히 놀러 갔다가 포스터에 뭐 연극 단원 모집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나이 제한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갔어요. 그냥 가가지고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날 뽑아달라. 그래서 너 웃죠. 학생은 오디션 안 본대. 나 오디션 안 시켜주면 여기서 뛰어내릴 거다.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그럼 너 오디션 봐라. 네가 뭘 잘하는데 그래서 나 춤도 추고 막 노래들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노래를 듣더니 그래 그럼 너 내일부터 나와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때 오디션처럼 한번 해봐 주실래요? 싱글로폰 노래를 막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딴딴딴 Come up in the morning and write my mother's that's when you're gonna live your life. I'm out to you know you're still number one. And girls, they wanna have fun. Oh, girl, just they wanna have fun. 그래서 그때 피터팬도 하고 보물섬도 하고 많이 했어요. 예, 포스터도 붙이러 다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뮤지컬을 하다가 가수 되려고 또 대학도 갔어요.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이런 데 나가려고 길이 없으니까. 내 곁에 있어 한없는 모습으로 멀리 바라본 내 모습 아직 어제는 너의 생각 느낌으로 멀어지고 이렇게 박혜경 씨가 목소리가 좋은데 우리가 한동안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근데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목소리가 안 나왔었다고. 그게 참 희한해요. 그게 동생들을 다 성장시켜 놓고 나니까 불안감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가수면 선생님, 선배님도 그런 거 느껴보시지 않았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그게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놓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데 너무 불안감에 그냥 뭐에 사기당하듯이 확 홀려가지고 부가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막 집에 기자분들이 한 30명, 40명씩 막 몰려오고 저는 숨어 다니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만천하에 박혜경 소송 막 이게 그렇게 되니까 행사
다 캔슬, 그걸 다 물어주고 계약금도 물어주고 저 때문에 만들고 있었던 프로그램, 제 이름 히트곡을 따서 그 라이브 프로그램 만들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 캔슬, 무산,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되고, 그리고 뭐 사업을 모르니까 투자 받은 게 아니라 오롯이 제가 번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걸 다 클로징하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냥 바보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노래를 하다가 목이 다쳤으면 덜 억울한데, 노래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목이 아픈 적이 없어요. 진짜 10몇 년, 20년 가까이. 근데 그 스트레스로 목에 혹이 난 거예요. 근데 소송이 됐다라는 것만 알지 나중에 아무 문제가 무혐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안 나오더라고요. 잘 몇 개. 나와도 관심이 없어요. 몇 년 동안 보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 억울함에 목이 혹이 난 거예요. 그거를 떼내니까 분명히 선생님은 수술하고 괜찮을 거예요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수술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에너지가 떨어지고 모든 몸에 기운이 없어지고 모든 게 맞물려져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위기였죠. 그때가 위기예요. 위기 정도가 아니라 또 내가 계속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가수를 그만두다니 뭐 엉뚱한 거 하다가 노래도 못 부르게 생긴 거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림자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지 기억이 없어요. 그냥 뿌연 어떤 그 속에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렵죠. 하루하루 그대가 내게서 점점 멀어지는 게 아프죠. 혼자인 내 모습이 조금씩 무뎌진다는 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박혜경 씨 노래 중에 여러 히트곡들이 있고 한데 그 중에서도 이 레인 노래를 부르면 더 아파하고 슬퍼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제가 자랑을 조금 하면 라디오에서 노래 부르면 많은 매니저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야, 잘 불렀다 막 이럴 정도로 열정적으로 부른 노래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애착이 많이 있고 수술하고 이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노래는 저음하고 고음 차이도 많이 나지만 이게 3절에는 거의 그냥 절규 막 가성과 진성을 넘나들면서 막 진짜 막 절규하듯이 막 가슴을 쥐어짜면서 부른 노래인데, 가슴을 쥐어짜기는커녕 그냥 뭐 저음도 안 나오고 고음도 안 나오고 그냥 포기했어요. 이 노래 부를 때 특히 그 가사를 부르면 진짜 이게 대성통곡이 돼요. 내 뺨 위로 흐르는 빗물에 눈물 감추며 저 퍼붓는 비를 맞으며 한참 동안 울며 서 있어. 아름다운 기억도 난 눈물로 널 다 지워버릴 리가. 그때는 사랑하는 남자가 떠나서 지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했던 노래, 좋아했던 가수, 내 직업, 너를 잊어버리겠다. 막 이런 게 막 고스란히 담겨서.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눈시울이 아 진짜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늘 함께했던 카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혼자서 차를 마시고 널 바라보던 그 자리에서 물끄러미 창밖을 보다 비 내리는 거리를 나섰지. 차가운 비
그때는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진짜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너무너무 서럽고 막 살고 싶지 않아서 이러다 내가 정말 무슨 큰일을 저지르겠다 해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가신 거예요? 중국으로요. 그래갖고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가신 거예요? 네, 거기서 진짜 정말 상상하기 힘든 생활을 했어요. 진짜 뭐 만신창이가 됐는데 뭐 돈도 명예도 모두 다 없어졌는데 그때 남아있는 것들을 처분해서 꽃 배웠어요.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꽃시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플로리스트가 되겠다고 가가지고 아니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건가요? 목소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중국에 살 때 네. 한국으로 물건을 사입하러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 꽃 용품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어느 날 김포공항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옛날부터 알던 작가가 혜경 씨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머머 웬일이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어디 가냐니까 중국 간대요. 그래서 같은 비행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이제 그 슈가맨 작가를 한 4번 정도 봐요. 우연히. 무슨 며칠 날 시간이 돼요? 그래서 네. 무슨 작가니까 무슨 프로는 하고 있겠지. 그게 슈가맨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확정 지어놓고 이런 프로인데요. 박혜경 씨로는 히트곡이 많아서 못 나가고 더더러 나가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자사자 노래를 했는데 그때 성대가 안 좋았을 때죠? 네, 아직 아예 회복이 노래가. 안 될 때. 이거 큰일 났다.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서 성대 훈련 선생님 찾고 뭐 보컬 트레이닝 찾아가지고 막 훈련 다녔죠. 안 나오더라고요, 저. 막 진짜 막 Oh baby, oh loving you 이렇게 해야 되는데 Oh baby, oh loving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일날 딱 슛이 들어갔는데 그 그림자 이렇게 딱 있다가 반주가 짜잔 짠짠 짜자잔 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온 것처럼 목소리로 노래가 안 나오고 이 내 몸이 십몇 년간 노래를 불렀던 내 몸이 기억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조절이 아니고 그냥 마이크를 딱 대니까 싹 나오더라고요. 거칠어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이거는 신기한 경험이다. 그 방송을 통해서 뭔가 좀 용기를 얻으셨나요? 노래를 해야 되겠구나. 다시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내가 옛날에 가수가 되고 싶었던 그 열정만 다시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다시 조금씩 이제 활동했어요. 행사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버스킹하고 조금 더 탄탄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I'll be seeing you 또 보게 될 거야 내게 주문을 걸었으니 그렇게 널 만날 거야 바람이 불어 괜히 설레이던 날 하얗게 빛났던 너를 보게 됐어 스쳐 지나갔지만 까만 너의 눈 속에 너를 바라보는 내 모습이 있어 And I'll be seeing you 보게 될 거야 내게 주문을 걸었으니 그렇게 널 만날 거야 찾게 될 거야 너는 나만의 뿐인 거야 그렇게 날 찾을 거야 노래 다시 부르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저한테 남긴 댓글 내 노래들 예전에 이렇게 올려놓은
SNS의 댓글들을 보면서 진짜 나는 책임감 있는 가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댓글이 10개면 8개는 그냥 다 막 그 목소리, 노래 막 칭찬이더라고요. 너무 감동받았죠. 너무 감동받고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막 이러면서 용기를 얻고 우리 나나나나나 이걸 2-3번 하고 그냥 첫 코드만 네가 잡아줘 상영. 가수를 꿈꾸던 소녀가 이제 가수 23년 차. 23년 차인가요? 24년 차 아닌가? 이제 24년 차인가요? 벌써 24살이 되신 거예요? 이제야.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을 굳이 꼽으라 그러면 좀 이제 조금 뭔가를 알게 되는 거 그런 거. 노래는 몰라요. 노래는 더 어려워요. 선배님 혹시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을까요? 노래를 알아서 더 힘들는 거. 그럼요. 어렸을 때는 정말 이거면 되겠다라고 아주 단순한 마인드로 젊은 기분에 막 노래를 한 것 같고 똑같구나. 지금 이제 뭐가 귀에 조금씩 더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메꿔나가지? 라는 그 생각이 더 어려워지는.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노래가 좋아서 부른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또 알아서 좋은 건 사는데 좋은 것 같아요. 내려놓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야, 정말 뭐 들으니까 박혜경 씨가 요즘에 많이 행복하다는 게 느껴져요. 약간 그동안 돌을 닦으신 것 같아요. 또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돌 닦았냐고. 근데 돌을 닦았다기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노를 저었다. 노를 놓쳤다. 비로소 넓은 강을 돌아다 보았다. 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막 열심히 앞만 보고 앞뒤도 안 보고 살다가 사고로 인해서 탁 놓치고 나니까 전반적인 것들을 다 돌아볼 수 있는. 이거 보세요. 확실히 돌을 닦으셨다니까요. 확실해요. 난 그럭저럭 우리 선배님은 노래를 사랑하는 만큼 정말 꾸준히 앨범을 내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도 새로운 곡을 발표하셨다고. 그렇죠. 올해 그러니까 정말 오랜 세월 끝에 이제 냈는데 레인보우라는 노래를 냈으니까 막 흥분했었는데 또 마침 이런 시기가 생겨서 활동은 못했지만 애착이 있어요. 저는 그 노래에. 무지개 피듯이 내 시간들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버려진 걸까. 레인보우 녹음할 때 정말 감회가 남달랐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노래를 받을 때도 너무너무 그 기억에 나요. 그건 아마 정말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왜요? 제가 그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여성 사우나에서 살았었어요. 집을 못 가가지고. 집에 사정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정이 이제 그 어려운 일에 이제 끝물이죠. 끝물인데 그때 노래를 막 새로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막 가사도 쓰고 곡도 쓰고 옛날 감성을 찾아가면서 막 하는데 희한하게 가사가 안 나오고 아는 동생한테 부탁을 해뒀는데 곡 작업을 막 이제 걔네 작업실에서 같이 하니까 내려다 주면서 근데 누나 여기서 왜 내려요? 나 여기서 살아. 그랬더니 걔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왜 하게 됐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걔한테는 솔직하게 제 심정 같은 걸 다 얘기했었어요. 이 곡은 그냥 써야지 해서 썼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나온 곡 같아요. 사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나 이래서 힘들어, 너는 어떠니? 그리고 저도 속내를 많이 털어놨어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 대화들이 섞여서 이제 제가 그런 가사가 나온 게 아닌가. 노래 가사 중에 I'm 45, 그때 당시 내가 45이어서 I'm 45 rainbow, 내가 알아서 해, 잘 지내니까 내 걱정하지 마. I'm 45 rainbow, 아직은 살아있어, 언젠간 날아올 거야. 이 부분에서 그냥 꼭 내 얘기 같은 거예요. 내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니?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그랬더니 네, 저 이제 자러 갈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예, 그 노래를 작업했어요. 레인보우라는 노래가 이게 박혜경 씨한테 운명처럼 그런 것 같아요. 다가온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런 것 어떻게 같아요. 생각하세요? 뭐 히트를 치고 안 치고를 떠나서 세상을 살다 보면 나만 위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도 똑같은 위기에 빠지잖아요. 비가 막 내리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이 노래가 무지개가 됐으면 좋겠다. 비가 내리고 잠깐이지만 예쁜 무지개를 보고 우리가 희망을 이쁘다 그 찰나에 그걸 느끼잖아요. 내 노래 그 3, 4분 안에서 잠깐 무지개 같은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걸로 아주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난 그럭저럭 살아있음에 이 정도면 됐다고 웃어버리곤 해. 잘난 것 하나 없음에 지쳐 그저 그렇게 꿈속에 머물러 무너질 듯한 빌딩 숲속으로 한참을 달려보아도 맘에 드는 곳 하나 없네. 무지개 피듯이 아름다웠었던 내 시간들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버려진 걸까? 넌 그럭저럭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더라. 참 부러운 일이야. 사랑도 삶도 다 가져가라. 그래 그렇게 꿈같이 살아라. 무너질 듯한 빌딩 숲속으로 한참을 달려보아도 맘에 드는 곳 하나 없네. 무지개 피듯이 아름다웠었던 내 시간들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버려진 걸까? I'm 45 rainbow 내가 알아서 해. 잘 지내니까 내 걱정은 말아라. I'm 45 rainbow 아직은 살아있어. 언젠가는 날아오를 거야. 무너질 듯한 빌딩 숲속으로 한참을 달려보아도 맘에 드는 곳 하나 없네. 무지개 피듯이 아름다웠었던 내 시간들은
비가 오고 난 다음 날 하늘이 좀 어느 때보다 참 맑잖아요. 무지개 딱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선배님도 아주 찬란한 그런 무지개가 그런 뜬 느낌이에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 노래를 또 딱 내서 주변의 동생들, 이제 음악 프로듀서들한테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들려줬더니 누나, 제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한 번에 엄청난 계단을 뛰어넘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학교 다닐 때 누나의 목소리를 다 듣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차영차해서 조금씩 끌어줄 테니까 누나는 계속 노래하는 게 제기예요. 너무 고맙다. 옛날처럼 갑자기 뭐 노래 나오면 갑자기 막 순위에 등장하고 뜨는 게 제기가 아니에요. 이미 충분하시니까 우리가 영차영차 땡겨줄 테니까 계속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선배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저는 그래갖고 막 조바심도 없이 이렇게 누나 해볼래요? 제가 그럼 이거를 아깝지 이 노래가. 나 요즘에 어떤 노래 부르고 싶냐면 네. 이소라 언니의 바람이 분다 같은 게 막 가슴에 훅. 아 진짜요? 되게 깊이 있는 노래를 하고 싶어. 네. 여백이 많은 노래인데 되게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를 하고 싶어. 근데 그런 거를 많이 작업해놨다 혼자 막 핸드폰에다가 막 녹음해놓은 게 너무 많아. 아 그래요? 들려주세요. 한 1분 이상짜리. 지금은 그냥 나다운 음악을 나답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요즘에 곡도 좀 쓰고 있고 다시 가사도 좀 쓰고 있고 너무 훌륭해지려고 하지 말자. 이 나이인데도 그렇게 고민해요. 너무 훌륭해지려고 너무 멋있어지려고 하지 말자. 진짜 저는 운이 가득한 여자 가수예요. 제가 뭐 TV 활동을 생각해보면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너무너무 한없이 사랑스럽고 감사해요.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가수 중에 그 가수 참 있었어. 그냥 만족해요. 맞이할 준비를 해봐. 외로운 날들이야 모두 다 안녕. 네 마음속에 눈물들도 이제는 안녕. 어제 너는 바람을 타고 멀리 후회도 없이 미련 없이 날아가. 이 물소리, 또 바람소리, 나뭇잎 소리, 자연이 음악 같아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정말 악기시잖아요. 그렇죠. 늙은 악기죠. I'm falling in love again. 너를 찾아서